예,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다시 좀 지지부진해진 월요일장 대응 전략과 함께 돌파구를 찾아봅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이긴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습을 달리하네요. 네, 코스피는 그렇습니다. 이제 재정절벽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는데 그 틈을 타고 또 코스닥은 조금씩 또 상승 분위기 종목별로 나타납니다. 네. 두 시장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우선 미국 증시가 그동안 견조했던 미국 증시가 좀 급락세를 보이면서 대형주, 수출주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 모두 중기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120일, 200일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럼으로써 6월 이후 이어졌던 상승 추세가 좀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재정절벽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이와 함께 유럽발 재정 경기 침체라는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대형주와 수출주의 투자 심리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조한 3, 4분기 GDP 증가율,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을 이탈하고 1,090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에서의 수출주에 대한 가격 경쟁력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시장에는 좀 부담스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도 주 초반에는 지난주 초반에는 1,200일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에는 1,880선까지 하락하는 등 큰 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투자 심리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보다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지 않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수의 비중이 좀 크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 전자결제, 그리고 게임주와 같은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도 10월 달에 큰 폭의 급등락을 보이면서 코스피와의 가격 부담을 좀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1900선 코스피는 등락인데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장 방향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물론 재정절벽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고 또 어느 정도 언제 해결될 것이라고 가늠하기 좀 어렵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국내 증시 하방 경기성을 좀 약화시키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지난주에도 1880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권에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개월 포워드 PBR 기준으로 보시면은 1배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점을 보면은 1.05배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2009년 이후 발생 빈도가 5%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저평가 국면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밸류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작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지력을 보여줬던 8배 초반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자면은 밸류에이션상 중요 지지선은 한 1880, 1870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주목하실 부분은 IT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익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지지력을 좀 장담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IT, 특히 한 IT 업종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반도체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상향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피는 지난 주말 121선을 장 초반 하향 이탈했지만 이내 121선을 극복하고 아랫꼬리가 긴 양봉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하나의 봉 패턴이 마련을 해주는 부분은 121선에 대한 지지력과 함께 반등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함께 주목하실 부분은 5거래일 연속 양봉 패턴이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 매수 에너지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 꾸준히 반등 시도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준을 보자면은 강한 반등을 보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매수 매도 에너지 차이를 보여주는 B-
마이너스 차트에서도 플러스권에 있다는 의미는 계속적으로 매수 에너지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강한 반등 탄력보다는 121선을 전후로 한 지지력 테스트와 그리고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그런 국면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특별히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밀려가면서 추세가 좀 훼손될 위기에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바닥권을 좀 구축하고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조금 또 헷갈리기도 하는데. 네. 지금 현재 보자면은 중기적으로는 네. 아직까지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들이 많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는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가져가기는 아직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나 뭐 PBR, PER을 본다면은 저점 매수로 대응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현재 수준 121선 전후에서는 1960선, 1950선을 노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은 충분히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차별적인, 그러니까 중기적인 흐름과 단기적인 흐름을 좀 다르게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전략을 좀 이 코스피 쪽과 코스닥 쪽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중소형 장세가 한 차례 좀 불을 뿜었기 때문에 네.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계속 밀려가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그리고 이제 대형주의 전략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 대형주 업종 대표주를 보면은 이익에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외 정세라든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불거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실적 가치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등락을 보인 과정 속에서도 어떤 업종이 아웃퍼폼을 했나 봤더니 지금 보여드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음식료, 담배,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최근 들어서 올해 4,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라든지 내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들입니다. 그만큼 실적적인 측면에서 뒷받침되고 있는 업종들이 수익률 우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는 밸류 투자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PER이나 PBR 수준에서 굉장히 매력도를 느껴서 자금 유입될 수 있는 밸류 투자를 볼 수 있는 국내 기관과 연기금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적뿐만 아니라 수급 모멘텀도 갖춰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기 불확실성으로 외국인 매수세를 강력하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지켜주고 그리고 업종별로도 차별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기관과 연기금의 매매 패턴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펼쳐나가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는 이제 실적을 포커스로 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건 이제 IT 쪽이고요. 네. 에너지, 음식료, 그리고 지주회사가 실적이 괜찮다고 합니다. 예, 중소형주 전략은요?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적 추정 측면에 있어가지고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제약바이오, 통신, 미디어 업종, 그리고 글로벌 소비 패턴이 좀 변화되면서 시장의 흐름을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소비 패턴 변화의 수혜주라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중국 소비 관련주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성장성과 함께 방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하다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정 절벽을 파고 속에서도 국내외 성장 동력 우려가 남아있지만 그만큼 이런 업종들은 새로운 수요를 통해서 자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 여러분들도 시장 측면에서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소비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패러다임 변화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단기적인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도 디스플레이 중국 소비 관련주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이경민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